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에이템티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종은 링컨 에비에이터입니다. 요즘 그 현대자동차 GV80 출시와 함께 미드 사이즈 럭셔리 SUV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m가 넘는 링컨 에비에이터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전장 길이가 5m가 넘는 큰 길이를 가지고 있고 휠베이스로 3m가 좀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다른 차종보다 좀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이 기능은 아마 다른 차에서는 좀 볼 수 없는 기능인 것 같아요. 운전자가 차에 가까이 가게 되면은 전방 서스펜션이 밑으로 내려가는 기능이 들어가 있거든요. 에어 서스펜션이 밑으로 하단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운전자가 거의 외곤 스타일로 좀 차를 탑승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차하고는 좀 많이 구별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비에이터는 이제 세 가지 라인업으로 출시가 될 예정인데, 현재는 이제 3000cc 모델만 400마력짜리 엔진만 두 가지만 출시가 됐고요. 현재 보고 있는 모델은 리저브 모델이고 가격은 8,48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블랙라벨이라고 하는 이제 상위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은 이제 1000만원 정도 비싼 9,480만원에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PHEV가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가격 공지는 정확하게 되진 않은 상황이고요. PHEV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무려 494마력에 토크가 87토크 정도 나오는데, 이 힘 자체가 BMW에서 판매하고 있는 BMW X5M하고 동일한 그런 토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파워풀한 엔진도 다음에 좀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 275짜리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금 22인치짜리 휠이 기본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따로 옵션을 장착 안 하셔도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네시스 GV80은 190만원 추가하셔야 22인치짜리 휠이 들어가는데, 지금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는 기본형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보시고 있는 모델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 모델인데, 스투케이트 방식으로 도어를 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스투케이트 방식을 땡기는 방식이 아니고 안에서 또 누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날로그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에서도 이렇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도어가 열리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야, 이 차 방전되면 차에서 못 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꼭 계실 것 같은데, 스피커 하단 쪽에 보면 비상용 버튼이 있기 때문에 도어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일반 차와 동일하게 내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러가 어디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버튼을 눌러주시면 숨겨져 있는 크루즈 컨트롤러 버튼이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좀 숨겨져 있는 기능이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링컨 에비에이터 5m 6cm에 400마력 57토크, 상당히 좀 놀라운 파워도 가지고 있고 여러가지 프리미엄 SUV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저는 이 차의 세 가지의 큰 장점을 뽑는다고 하면은, 물론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지만 저는 에어 서스펜션과 어댑티브한 에어 서스펜션하고, 그 다음에 30A로 움직이는 파워 시트, 그 다음에 하만 그룹에서 가장 빛나는 사운드를, 선명한 그런 사운드를 낼 수 있는 레벨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 게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시트 같은 경우에는 30A로 움직이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롤스로이스나 이런 차를 타셔도 이 정도의 시트에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차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5가지 메뉴를 지금 보시게 되는데 10가지의 감쇄력으로 조절할 수 있는 30A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마사지 시트가 지금 운전석하고 조수석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 거의 웬만한 그런 마사지 전문 회사에서 만든 시트하고 동일한 그런 느낌의, 상당히 자동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마사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 항공기에서 모티브를 받아 이름을 가져왔는데, 거기에 걸맞는 30A로 움직이는 30방향으로 움직이는 그 시트를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아마 링컨 에비에이터 경험을 하시게 된다 그러면 꼭 시동을 한번 켜시고 요 시트를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다른 차하고 좀 구별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아마 즉각적으로 아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좀 경험해 보시기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차는 5m가 넘는 상당히 큰 차인데, 오디오 패널 같은 경우 상당히 심플하게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열선 시트하고 통풍하고 온도 조절하는 버튼이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단조로운 그런 느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차를 소유하신 고객분이 아니더라도 차를 시승만 하셔도 그냥 이 차의 기능적인 부분은 거의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5가지의 그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도로 유형에 맞춰서 터레인을 돌려주시면 여기 이제 도로를 쉽게 주파할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4륜구동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뭐 안정적인 기능도 있고 일반 주행에서 쉽게 가는 도로도 있고 미끄러운 도로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흙탕이라든가 모래길 뭐 이런 거에서 슬림이 좀 많이 나는 도로도 쉽게 주파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러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차선 유지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측방 경보도 들어가 있고요. 견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스웨이드 기능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후진 브레이크 보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런 안전, 능동적인 안전 옵션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ADAS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반자율처럼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기능들이 지금 8,480만원에 다 기본형으로 포함이 돼 있거든요.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옵션을 상당히 좀 많이 추가해야 된다. 뭐 현대자동차의 스마트 센스라던가 이런 옵션을 추가해야지만 구현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지금 링컨 에비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옵션들이 기본형으로 지금 뭐 최고 상위 모델이 아닌 블랙라벨 모델이 아니고 리저브 모델인데도 기본 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수입차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기어 셀렉터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 방식으로 움직이는 기어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PRND 방식이 버튼식으로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이전에 있던 뭐 차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뭐 생각보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도 지금 4개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라운드 뷰도 기본형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좀 좋은 모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링컨 에비에이터 가장 좋은 점 3가지 중에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디오는 조금 설명을 좀 길게 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오디오는 이제 레벨 오디오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레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아마 삼성이 인수한 구조로 주고 인수한 하만그룹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좀 상세하게 좀 잘 나와 있어요. 오디오가 여러가지 브랜드가 좀 있기 때문에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하이엔드 오디오라고 하는 마크 레빈슨도 있고 아캄이라는 브랜드도 있고요. 레벨 지금 말씀드리는 요 브랜드도 있고 그 다음에 제네시스나 이런 차에 장착이 돼 있는 또는 롤스로이스에서 장착하고 있는 렉시콘이라는 오디오도 있거든요. 각기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특성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마크 레빈슨하고 레벨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클래식한 오디오 실내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디오에서는 상당히 좀 하이엔드에 있지 않나. 렉시콘이나 아캄 같은 경우에는 방송용 오디오 쪽에서는 좀 이름이 좀 많이 있는 오디오고요. 뭐 레벨 같은 경우에나 마크 레빈스는 일반 집에서 이런 실내에서 들을 수 있는 오디오 중에서는 상당히 좀 상위권에 있는 오디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피커 같은 경우에 28개가 장착이 돼 있어요. 아마 롤스로이스를 구매하셔도 뭐 고스트라던가 4억 5천짜리 롤스로이스를 구매하셔도 이 정도의 오디오 스피커라던가 성능을 낼 수 있는 오디오가 장착되어 있는 차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점을 비교해보면 8,480만원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차의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보통 프리미엄 SUV가 뭐 5인승, 6인승이 있는데 7인승 모델로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게 상당히 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해서 좌석이라든가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데 1열도 열선 통풍이 들어가 있고요. 2열 같은 경우에도 열선 통풍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열까지는 좀 상당히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좀 장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열은 일단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제네시스 GV80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3열이 이슈가 좀 있잖아요. 상당히 좀 작아서 사람이 좀 앉을 수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3열은 아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으로 좀 세팅을 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3열 같은 부분은 그렇게 좀 넓게 돼 있지는 않다. 이 점은 좀 한번 경험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경쟁 상대를 찾는다고 하면은 그 국내에서는 이제 아우디 Q7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레인지로버에 있는 이제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던가 이런 모델하고 좀 경쟁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엔진 출력이 이 정도 되는 400마력대에 이 정도 크기가 되는 차가 보통 가격대가 독일차나 이런 영국차 같은 경우에는 1억 1000만원대나 1억 2천만원대 형성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가격이거든요. 링컨 에비에이터, 링컨이라는 회사 자체도 상당히 좀 미국에서는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로 표준이 많이 돼 있는 브랜드인데 가격대가 8,480만원? 정말 진짜 경쟁 차종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포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2열 같은 경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제가 GV80을 리뷰를 했을 때 상당히 좀 많은 점수를 줬던 부분 중에 하나가 2열의 컴포트 시트였거든요. 그 부분이 2열이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1열 30회 1을 움직이는 시트에서 너무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2열의 시트에서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3열에 들어가는 부분은 원터치 버튼으로 눌러주게 되면은 전동식으로 접어져 갖고 3열 부분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쉽게 돼 있긴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다 탑재가 돼 있기 때문에 도어 부분을 세게 닫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살짝만 물어주면 도어를 물어서 닫아주는 압축도어 형식으로 해서 이제 소프트 클로징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도어가 이제 그 버튼식으로 해서 시크릿 도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키를 소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버튼만 눌러주시면 문을 열거나 닫거나 하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링컨 차나 포드 차에서 구현하고 있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이 차에도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도어 패널 부분의 선택은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알루미늄 부분으로 되어 있는 오디오가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드 부분을 좀 많이 인레이해서 줄이고 피아노 블랙 스타일로 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검정 시트로 되어 있는데 블락 라벨이라던가 이 상위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요 이제 그 시트 옵션도 색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좀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 유색 시트를 한번 보게 되면 차가 좀 더 한층 더 고급스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좀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트가 익스텐션 되는 거는 다 동일하게 한 번에 움직이는 기능으로 일반 차들이 되어 있는데 좌우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다르게 그 시트 익스텐션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특이하다, 시트 옵션 중에서 좀 볼 수 없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전에 530 BMW 7 시리즈나 BMW 530 IS에 장착되어 있던 그 등받이 부분도 상하단으로 나누어서 간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옆에 나와 있는 버켓 부분이 허리 부분하고 어깨 부분도 따로 조절할 수 있고 헤드레스트 같은 부분도 앞으로 움직일 수 있고 뒤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4웨이 방식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체 체형이라는 게 운전자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키도 다르고 몸무게도 다르고 여러 가지 신체 유형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어떤 분이 탑승을 하셔도 그분의 체형에 맞춰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링컨이 주는 좀 안락한 에비에이터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좀 높은 안락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3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도 상당히 좀 유용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부분에 있는 다기능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에도 조그 셔틀로 좀 돼 있다 보니까 좌우 앞뒤로 움직이는 기능이 상당히 좀 편하게 돼 있어서 마치 조이스틱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기어가 피아노 스타일로 누르는 PRND를 이렇게 버튼식으로 누르는 방향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기어가 들어가야 될 곳을 유유 공간으로 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 공간으로 버티칼 타입으로 되어 있는 수납 공간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 버튼이 보이네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컵홀더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음료수라던가 이런 것도 좀 두 개 정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이 차가 좀 상당히 대형차다 보니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팔걸이 부분도 상당히 넓게 되어 있는데 암레스트 부분도 공간적인 여유로움이 좀 많이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대시보드의 인레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우드하고 피아노 블랙 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가죽이 조화롭게 좀 이렇게 매칭이 좀 잘 돼 있거든요. 블랙 라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우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알루미늄 패널로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상당히 좀 고급스러움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기본형으로 리저브 모드에도 좀 장착이 돼 있고요.
이 차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기본형으로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입차를 사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옵션이 좀 풍부하게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산차 이제 GV80을 한번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런 부분은 다 옵션으로 추가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가격이 8,480만원입니다. 좀 비싸다면 비싸다고 할 수 있는 가격인데 경쟁 상대인 뭐 레인지로버 스포츠라던가 아우디 Q7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1억 원이 넘어가는 뭐 1억 1천만원, 1억 2천만원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차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상당히 좀 장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점을 한번 매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7점,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엔 8점, 편의성 부분은 3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2열까지 통풍 시트가 다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분 정도는 좀 편하게 갈 수 있다. 그래서 편의성 부분은 8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 부분은 엔진 파워가 400마력에 넘어가는 3000cc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상당히 높게 평가해서 9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 부분은 경쟁 차종은 모두 다 1억 원대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8,48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점은 50점 만점에 42점입니다. 오늘 에비에이터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이텐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신청은 제가 좋은 영상을 찍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